요즘에 어떻게 보세요? 요즘 서울 지역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이제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미 과거 몇 년인가 3년 4년 전 수준의 어떤 집값 80% 이상까지 회복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런 보도들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제가 지난 5년간 네.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네.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음. 김현미 장관은 한 3년쯤 됐을 때 이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그랬어요. 1년에 한 3, 4%씩 해서 즉 10억짜리 아파트가 1억 4천 올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조사를 보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17억이 됐어. 70%가 올랐는데 14% 올랐다고 그래요. 네. 근데 공시가격은 60%를 올렸어. 아니 아파트 값이 14% 올랐는데 왜 공시가격을 60%를 올립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는 거예요. 즉 부동산 거래 자료를 부동산원 직원만 볼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봐요. 그리고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통계가 주간 통계가 나옵니다. 네. 매주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아니 집을 샀다가 일주일 만에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주간 통계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주간 통계를 내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주간 통계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제시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논쟁이 생길까봐. 아니 논쟁이 생길까봐 공개도 못하는 그런 통계를 왜 발표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발표를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은 네. 정치적으로 네. 정권에서 그런 통계들을 유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공개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이 발표하는 것도 좋고 근거를 제시해라.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통계는 가짜다. 네. 즉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있고 주변에 집 사고 있는 분 보셨어요? 아니, 제 주변에 집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서 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통계가 나오고 네. 그 통계는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오마이뉴스나 오마이TV에서는 네. 통계를 냅니까 안 냅니까? 저희 안 냅니다. 못 내죠. 못 냅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전국적인 통계나 서울 전역의 통계는 도저히 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떤 단위 조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국가가 근거를 제시 못하는 통계를 지난 8년간 네. 그런 통계를 아직도 발표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전세값은 한 40%가 떨어졌고 제가 SH 사장으로 간 시기가 네. 2021년 11월인데 네. 집값이 2022년 4월까지 오르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에 네. 양산으로 내려가시면서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조사하고 오랫동안 모니터링 해온 그 근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약 30%가 떨어졌습니다. 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정상 거래량의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예. 거래가. 서울에는 서울, 예. 주택이 400만 개가 있고 400만 개의 주택은 2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고 보면 연간 거래돼야 되는 양이 20만 개고 연간 20만 개의 거래가 일어나려면 월 15,000개 이상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래는 1,000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즉 정상 거래량의 10%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걸 통계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가 올랐다. 어떤 연예인이 네. 돈이 많고 위치가 아주 좋아서 그 아파트에 이 맨 꼭대기 그걸 뭐라 그러죠? 펜트하우스. 같은 거를 살 때 전에 70억에 한 몇 년 전, 7년 전에 거래됐다가 네. 7년 만에 한 5억이나 10억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거래를 가지고 올랐다. 아, 그러면 그게 옳은 거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기사로 써서 마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오인하게 하는 이유는 또 집값 불안에 5년간 시달려온 그 시민들을 자극해서 네. 대출을 많이 해줄 테니 집 좀 사라 하는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막 부동산 규제 다 풀고 왜 풀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이제 거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떠받치려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즉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5번 두 달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두 달에 한 번씩 올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1년이 됐는데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발표했습니까? 거의 발표를 안 했어요. 거의 몇 번 했습니다. 즉, 네. 그 국토부나 부동산 대책을 만들던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부동산 대책을 만들지 않으니까 네.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즉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내용은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오르지를 않아. 근데 정부가 무슨 대출 규제를 풀고 세제 완화를 하면 우리 오마이뉴스 기자들이나 네. 보통 신문 기자들은 또 집값이 올라갈까봐 불안해요. 규제를 다 풀면 안 오릅니다. 네. 오히려 왜? 지난 5년간 규제를 강하게 세게 규제를 하는 척 했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대출을 안 해주고 세금을 올리고 하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요? 네. 올랐잖아요. 5년 내내. 네. 지금은 세금 깎아줘, 대출을 늘려줘, 아무도 집을 안 사.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혹시 또 방금 말씀하신 떠받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인위적으로 그걸 또 약간 뭐 막고 있거나 그렇다고 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우리 SH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를 제가 원가를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해 주죠. 네. 그 다음에 25평 아파트를 3억대에 그러니까요. 서울 강남권에 공급해 주죠. 네. 아 근데 뭐가 걱정이 돼? 비싼 집 사고 싶은 분은 돈이 많은 분은 대출 받아서 사시면 되는 거고 그것까지 다 일일이 오마이뉴스가 막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근데 그 사장님께서 쓰는 그 강남 3억 아파트가 물량이 적잖아요. 물량이 적은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야당 대표로 계신 이재명 대표는 네. 경기도지사 3년 내내 기본주택 건물 분양 아파트를 당이 법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한다 네. 라고 하셨었어요. 대통령 되면 내가 할게 하고 공약도 하셨어요. 네.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는 네. 자기가 당선되면 반가 아파트를 20만 원을 공급한다 하고 공약한 게 일본 공약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몇 개 공급했죠? 반가 아파트를? 글쎄요. 1년 돼? 그럼 체크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직 크게.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아직 그 준비 자체가 안 했나 보죠, 지금. 아니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지 1년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면 저희. 저는 지금 SH 사장 된 지 1년 좀 넘었고 네. 아, 나는 하는데 지사님은 못할 이유가 없고 네. 그다음에 전임 지사시셨던 이재명 대표께서는 네.
본인이 당대표가 아닐 때는 당이 법을 안 만들어줘서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당대표시니까 법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누구나 어디서든지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LH에서도 충분히 지금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SH가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서 LH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나서면 훨씬 더 지금 집값에 이렇게 좀 더 지금 SH가 짓고 있는 그 튼튼하고 100년 주택을 예. 국민들에게 싸게 LH가 나서 공급하면 더 좋지 그래서 이제 않습니까? 지금 LH 공사는 네. 인천 검단 네.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정신이 없어서 그 부실공사 방지 대책 만들기도 정신이 없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뭐 100년 주택을 만들거나 하는 건 아직 그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님도 네. 임대주택을 좀 더 품질을 높이자, 네. 높여달라 하고 LH에다도 주문하시고 우리한테도 주문을 하셨고 네. 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앞으로는 뭐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타워 팰리스나 이런 것처럼 정말 좀 좋은 주택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네.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물 분양하는 아파트는 우리가 25평짜리 아파트를 그동안 지면 건축비가 2억 들어갔는데 네. 3억 5천에 분양하는 이유는 2억 들어가던 아파트를 3억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아니 서울에 25평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를 한 3억대 공급하면 요즘에 원자재 값이나 이런 자재 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건설사들이 지금 각 조합이나 이런 데서 지금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SH공사는 그건 지금 2년째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철근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원자재 값이 오른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철근이나 이 무너지는 네. 그 철근값이 오르고 콘크리트 레미콘 값이 올라서 아파트를 짓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불량자재를 쓰는 게 아닙니다. 또 철근을 빼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SH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 시공제라는 걸 도입해서 원청이 뼈대 공사는 콘크리트나 철근을 사용하거나 이런 뼈대 공사는 직접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원래는 제도가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하청을 다 줍니다. 다 하청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선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SH는 아파트를 다 줘놓고 후분양을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나 LH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선분양을 하면서 분양 원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트를 다 줘놓고 후분양을 하는데도 분양 원가를 공개해줘요. 이 아파트는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직접 시공제라는 걸 도입하고 거기서 땀 흘려 일한 건설 노동자가 철근 하나하나를 좀 정성 들여서 만들어 달라고 직접 지급제, 대금을 직접 주는 네.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그런 제도. 하도급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별 이렇게 내려가는 가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과 제도를 네.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오마이뉴스 TV를 통해서 네. 많은 그 시청자에게 알려져서 네. 그 시청자분들이 이 LH에다가 요구를 하거나 국토부 장관한테 요구하거나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오마이 TV의 그 진짜 경제, 가짜 경제가 아닌 진짜 경제 우리 네. 그 김종철 대기자님께서 대기자까지는 아니죠.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네.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 사장들도 불러가지고 네. 저하고 토론을 한번 시켜도 좋고 알겠습니다. 그 인터뷰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